자, 보면 25조에 본질적 위반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본질적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자체로는 단독으로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짧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다른 조항하고 같이 엮여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본질적 위반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A breach of contract. 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A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당사자 중에 일방에 의해서 저질러진 계약 위반인데 이것은 is fundamental, 본질적 위반이라고 본대요. 만약에 이것이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습니다.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매수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물건 받겠죠. 받아가지고 본인이 뭐 다른 완제품 만드는데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쪽에다가 판매하거나 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는 바 있죠. 이 기대하는 바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위반을 저질렀다. 그러면 본질적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해당 거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만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주는 것. 이게 본질적 위반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본질적 위반이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둘이 물건 100개 주고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한 99개만 온 거예요. 요 정도는 본질적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1개만 온 겁니다. 100개 주문했는데. 이 정도는 본질적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케이스가 본질적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 구하라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본질적 위반이라는 게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unless the party in breach는 위반을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did not foresee 예견하지 못했거나 and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s would not have foreseen such a result. 그래서 한글 텍스트 보면 다만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사정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질적 위반이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전에 뭐 케이스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계약은 100개를 체결을 했는데 99개만 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본질적 그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인이 혼자 1개가 안 왔으니까 이거는 본질적 위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업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본질적 위반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본질적 위반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위반 당사자를 보호해 주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 위반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좀 어느 정도 유하게 적용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 위반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뒤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구제 수단이 나오거든요. 서로 상대방이 의무이행 안 했을 때 의무이행 안 한 당사자에게 의무이행 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계약이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 가능한 경우 중에 하나가 이 본질적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